뭐가? 재개발. 서울시 재개발 700여억 가능 상반기 상반기 결단 결단. 내릴까요? 아니, 가능은 다 가능한데 네. 네, 이거 뭐 결단을 어떻게 내리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서울시랑 뭐지 이게 뭐 정비 뭐 무슨 업계라 그랬잖아요. 이게 정비 업계 뭡니까 대체? 그 정비업계면은 그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뭐, 있는 우리 업무 대행사 형태라고 음. 할 수 있죠. 외주를 외주업체 주겠죠. 아무래도 뭐 있는데. 용역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뭐 도시계획을 해야 되니까. 잠깐 읽어봤는데요. 네. 이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더니 총 뭐 2024개 구역에서 700군데 정도가 재개발이 가능하다 현재도. 근데 이거를 700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노후도라든가 우리가 이제 면적이라든가 이 필수 요건이 있잖아요. 그거를 완화하는 내용까지 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면적 3분의 2 이상에서 57% 이상으로 이 노후도 기준을 내린다 하면 야 이거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거 아니니 이거? 네, 이거 우선 뭐 내려야만 우선은 재개발이 수월하게 지금 막 정비구역이 지정될 수 있으니까 네. 그게 방송에 나갔었나? 야, 모르겠습니다. 저도 우리 그거 있잖아 그 조금만 찍어가지고 뭐지 우리 4명이서 하는 거? 산으로 간다. 산으로 간다? 부동산으로 간다해서 내가 만약 재개발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노후도를 좀 낮춰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숙련지명 있으시네요. 나 가끔 보면은 나 무당 같아 솔직하게. 전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거? 무당? 올해 말까지 혹시나 뭐 3세를 볼 수, 아니 2세를 더 볼 수 있을까요? 이거 끝내고 얘기하시고. 네. 원래 이렇게 갑니다, 이사님. 야, 근데 노후도를 낮추면 신축 사업이 엄청 활발해질 것 같아요. 잠깐만 좀 보자. 아마 이거 아까 전에 이호종 부장 얘기했지만 현재 현재 한 2020개 구역에 그지? 지금 현재 진행 원래 할 수 있는 것들은 487곳인데 네. 그러니까 정비구역이 가능한 곳은 706곳인데 가능구역 427곳에 비해서 지금 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706곳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19개가 네. 늘어나서 706곳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엄청 많은 숫자거든요. 네, 그죠? 엄청 많죠. 제가 뭐 가끔가다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다세대에 한 10년 안에 3분의 1 정도가 없어질 것이다. 지금 현재 기조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한다고 했었을 때에는 한 3분의 1 정도 이상 되는 다세대가 없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걸 부셔야지만 집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다세대뿐만이 아니라 단독이나 다가구도 그쵸? 똑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저밀도 개발이 돼 있던 지역들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노후도도 50%로 기준을 하향시킨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거잖아. 두 집마다 하나가 그죠? 예전에는 만약 10집이 있으면 최소한 못해도 한 60, 7집 이상. 7집 정도가 돼 줘야지. 나머지 새 집은 오늘 당장 지어도 그지? 어차피 그 정비 그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5집이나 6집만 헌집이고 나머지 4집은 새 집이라도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다고 하면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엄청 몰릴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 않을까? 많이 몰릴 것 같고요. 일단은 신축 사업도 활발해질 것 같고요. 사실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글쎄요, 좀 단계적인 문제가 있겠지만은 건축 제한을 빨리 묶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신축은 계속 어떻게 허가를 내줘야 될지 기준 자체는 애매하게 해놓고 현재 그러니까 어떤 해당 시점에서 그냥 바로 거기가 노후도가 네. 충족이 되느냐만 보고 나서 정비구역 그 다음에 검토한다 그러면 늦는 네. 거죠. 그러니까 마포구가 하듯이 신축 행위 개발 제한을 제한을 먼저 걸어놓고 놓고. 먼저 걸어놔야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또 있는 그렇지. 거죠. 그 제한 동네는 조사하는 사기도 거. 힘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후암동도 마찬가지고. 네, 염리동 같은 데 염리 4구역, 5구역. 그 다음에 또 마포 몇 번지죠, 거기가? 277인가? 신공동역 위에 있는 거 있잖아. 그 10월 네네. 20일날 네. 묶은 거. 네, 작년에 새로 네, 묶였죠. 작년 10월에 네. 묶이고. 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지, 당연히. 음. 정부에서는 개발해야 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개발 제한을 묶은 거기 때문에 거기는 소유자들은 굳이 그거를 매도할 마음이 없는 거지. 전혀 없죠. 음.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도 사실 선점해서 투자할 수 있는 이것도 또 어디 투자라고 또 이렇게 밑바탕 깔아주는 거 아닌지 저 모르겠네. 적폐시인 게 맞습니다. 적폐입니다. 누구 내가? 네, 시민사님 저기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번 검사를 조사를 한번. 나 오늘 안경 안 끼고 왔거든. 안경을 안 끼고 왔네. 하여튼 글씨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성정은 님이 주찬호 이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분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여자친구예요? 아니요, 옛날 옛날 거기 여자친구? 것 같아요. 아, 두 여친. 아닌가?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 저번에 그 이지영 씨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었었는데 우리 그 댓글에 이지영 씨 네, 나왔는데
김명관 부장의 첫사랑 이름이 이정이라고. 혹시 그분 아니나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걔는 애가 셋인데, 그죠? 그렇죠. 지금 얼마 전에 또 첫사랑이면 애가 셋일 수도 있죠. 네. 어쨌든 연면적도 뭐 3분의 2 이상에서 뭐 이거는 맞고요. 똑같이 노후도는 57% 이상으로 기준을 내린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보다 10% 이상이 하향이 되는 거고요. 100집 중에 57집 이상만 노후 불량 건축물이 돼야 되는데 노후 불량 건축물의 기준이 되게 도정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세요. 그냥 정확하게 설명 좀 해줘라. 그러니까 이게 단독이고 이거 그냥 법상에는 단독이고 공동주택이고 기준은 애매합니다. 그냥 건축물이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벽돌조 건축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적으로 해서 이렇게 미장이들이 등짐을 매가지고 쌓아놓으신 건축물들 같은 경우는 20년. 그 다음에 철근하고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건축 설계를 하고 착공이 들어갔던 거는 30년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30년이고 20년이고 기준을 다 저희가 훑어봤을 때 연면적 전체에서 57% 이상만 되면 나머지 거꾸로 얘기하면 43채는 신축이어도 그러니까 오늘 당장 지은 거예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신축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거고 이렇게 되면 와 정말 소규모 정비사업 중에 가로주택 사업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웬만한 지역들은 이렇게 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안 하고 재개발하려고 기다리죠. 기다리는 애들이 더 많을 거야. 근데 기반 시설의 여부에 따라서 이게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의 또 사업성이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이랑 재개발이랑은 머릿속에 기준을 명확하게 담아놓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전혀 다른 사업이에요. 근데 아무튼 뭐 결정 난 건 아니니까 네. 만약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미리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밑에 정비업계 관계자 도대체 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내용은 뭐 좋은 내용 같아요. 네. 재개발 신규 지정이 안 되면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된다며 재개발은 노후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노후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이거예요. 재개발은 노후 기반 시설도 같이 개선하는 거고 재건축은 기반 시설은 그대로 내비두는데 주택의 형태만 바뀌는 게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노후 기반 시설이라는 건 결국엔 나라 거잖아요. 기반 시설은 전체를 관장하는 건 나라 건데 나라에서 어떤 기반 시설 자체,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뭐 이런 것들을 개선해주면서 길도 넓히는 게 재개발 사업이고 재건축은 말 그대로 그게 다 확충이 돼 있는 상황에서 주택의 형태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소유주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가 더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그러면 이거는 넣으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래? 이거는 그러면 이건 것 같다. 뭐냐면 우리가 서울에다 공급을 40만 가구가 한다고 했잖아. 네. 그지? 40만 가구를 하는데 일단은 자기네들이 이제 공공재개발 신청 받아가지고 8군데를 신청했고 나머지 12군데 남았다고 하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만 갖고선 진행했더니 사실은 부족한 적이 많은 거야. 효과가 하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네. 자신이 없는 거지. 40만 가구로 늘 수 있는. 그러면 그거의 대책 방안은 그러면 노후들을 완화시켜주더라도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더 발굴을 해서 그렇죠. 우리 그 대통령이 원하는 공급할 수 있는 거 발굴을 하라고 그랬잖아. 발굴을. 이게 지금 발굴하려고 하는 시초 아닐까? 그렇죠. 아니 발굴을 하는데 그러다 만청이 아까 말한 대로 공공성도 큰 만큼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거기에 또 임대 아파트를 집어넣는 그렇죠. 조건으로 노후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개발 허가 내줄게. 이 내용으로 차근차근 이제 순서를 밟지 않을까? 공급 이전에 그 지역의 이제 저층 주거지의 집가 상승이 먼저 또 서울시는 사실 개발할 땅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뭐 이게 개발할 땅이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주택을 공급해라. 그래서 지시는 나오는데 지을 땅이 없으니까 지금 타겟 잡는 게 다 저층 주거지잖아. 그렇죠. 뭐 용적을 높여야 되고 고밀 개발하겠다는 얘기고. 예전부터 오랫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단독주택, 그다음에 상가 건물, 그다음 빌라들 모여있던 저층 주거지가 기반 시설마저 열악한 지역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도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 지역을 한 번쯤은 다들 이제 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지역들을 10년 넘게 도시 재생 사업을 일관 했으니까 더 주거 환경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네. 맨날 발굴만 하네요 하셨는데 저도 네. 답답합니다. 맨날 발굴만 하고 있어요. 뭐 2천만 원짜리 도자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거를. 발굴하니까. 아직 서울에서는 땅 한 2m만 파면은 네. 뭐 한 1억짜리 도자기 나올 만한데 많아. GTX 공사하는데 그게 많이 나왔다면서요. 광화문에 때 나왔잖아. 네, 저 옛날에 왕건 요새 다시 재방송해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 놓친 데 같아. 그 왕건이면 되게 재밌어요. 그거 언제 방송한 거? 수달이가 죽었어! 하면서. 근데 그 수달의 어떤 그 관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 문화재가 많은 나라입니다. 네. 일단 한번 파고 봐야 돼. 역사가 깊으니까 그만큼 문화. 아니 40m는 파봐야 나옵니다. 아니 봐봐. 우리 같이 다세대 같은 경우도 신축하는데 아니면 아파트도 현장 가서 보면은 그거 지질 검사 받을 때 네. 문화재 검사 받잖아. 그럼요. 네. 근데 이거 사실은 건축주도 그 건축주 지하 안 파잖아요, 빌라는 거의 다. 그러니까 안 나온다니까 나오지. 한 2m 판 나온다니까. 아니, 2m 안 파는 필로티로 하니까 지하 안 파잖아요, 거의. 밀어 올리죠. 근데 이제 이 네. 땅에다 이제 저거 뭐 또 아파트랑 틀리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라시 할 때나 요만큼 까는 거지. 아, 네. 아, 공구리 많이 박아줘야 돼. 그래야 공구리. 안전해. 네. 그러면 어쨌든 이거 재개발에 어떤 또 이제 붐을 일으킬 만한 뉴스인데 네. 확실하게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두들 조금 신중하게 좀 지켜봐야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거 된다고 하면 난리. 황현의 부동산 경제학 채널의 모 회사인 랜드스타일셋에서 인포메이션 안내 부문 직원을 모집합니다. 구독자분들이나 구독자 주변분의 추천을 기다립니다. 지원 자격은 관련 업무 3년 이상 종사하시고 학력은 무관하며 급여는 회사 내규에 따릅니다. 근무지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이며 더 자세한 채용 관련 문의는 이메일 랜드3040@naver.com이나 전화 02-567-3040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